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콘텐츠 스타트업 유닉을 창업한 창업가 김소연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지 세상이 안 궁금하냐 이런 발칙한 슬로건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뉴스를 좀 쉽고 재밌게 풀어서 이메일로 보내는 서비스로 25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고 차세대 미디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변에서 엄청 많은 지지를 받지만요. 제가 창업을 처음 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주변의 반응이 조금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렇다 보니 주변 스타트업 창업가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스타트업 하는 불효자. 들어보셨나요? 저는 효녀라서 저의 얘기는 아니지만 부모님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공무원과 대기업의 길을 싹 접고 이렇게 리스크가 높은 창업을 했다는 그런 농담인 거죠. 부모님은 망하지 않을 회사에서 월급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라실 테니까요. 하고 싶은 일과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저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어떤 생각의 괴리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중에는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어떤 편견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Q20 공무원, 대기업만 바라보는 20대 정상인가요? 네, 제 주변 20대 중에도 공시생, 대기업 취업 준비생 진짜 많은데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는다고 해요. 말이 나온 김에 또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듣는지 짚고 가볼까요? 제 뒤에 있는 이 말들은요, 취업 준비를 하거나 했었던 이 유닉 구독자들이 기성세대가 우리에게 갖는 편견들로 꼽은 말들입니다. 요즘 애들이 눈만 높아서 열정도 없고 안정만 추구하고 끈기도 없고 자기만 알고 말이야. 우리 패널분들이 웃으시는 걸 보니까 약간 공감하시나 봐요. 이 말들만 보면 마치 젊은 세대는 정말 노력도 안 하고 꿈도 없고 자기만 알고 너무 심각해 보이네요. 그러나 이런 편견에 젊은 세대들도 할 말이 참 많다는데요. 요즘 청년들을 두고 역사상의 역대급 고스펙 그런 세대라고들 하던데요. 들어는 보셨는지요? 취준생의 10대 스펙. 와. 학점과 학벌, 토익, 해외 연수, 자격증 봉사활동, 인턴십과 수상 경력에 심지어는 외모, 마지막 스펙은 인성까지. 이런 완벽한 스펙을 갖춘 고스펙에도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주어진 선택지가 많을까요? 올해 27, 취업준비생 윤기호 씨. 코로나 이후 눈에 띄게 사라진 채용 공고에 바늘구멍 취업문이란 말을 실감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윤기호입니다. 저는 제 이름 잘 기억하시라고 기호 1번, 2번으로 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쭉 줄이거든요. AI 면접 순서대로 하고 등 있는 거라서. 달라진 채용 환경에도 적응해야만 한다. 합의 6%네. 기계한테 뭔가 면접 어떤 평가를 당한다라는 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은데, 네, 아무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전형도 요새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졸업 전부터 준비한 각종 스펙은 헛된 수고로 돌아가고 있다. 서류 합격을 1개 합격했어요. 20개 넣어서 1개 합격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인적성을 보는 회사가 아니었죠. 그래서 다 푼 거거든요. 상반기 때만. 근데 쓸모가 전혀 없어졌어요. 허탈하시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이거 할 시간에 그럼 다른 거 준비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1년만 일찍 태어날 걸, 아니면 2년만 일찍 태어날 걸. 딱 졸업 점시까지 딱 끝나고 모든 걸 갖춰놓은 순간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공지가 안 올라와요. 채용 그런 사이트에서 그런 게 안 올라와요. 3월달은 진짜 안 올라왔거든요. 보통 3월달이 시작인데. 그러니까 이거 왜 나한테만 이런. 이런 현실 속에 기호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처럼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노래를 만드는 것뿐.
다 해봤죠. 코로나19 이후 청년 구직자의 93%가 취업난을 느낀다고 답했고 불안한 미래 속에 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안녕하세요. 청년들은 유례없는 취업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김소연 대표가 요즘 청년들을 직접 만나 그 속내를 들어봤다. 들어보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다 되게 고스펙이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고스펙인데도 취업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회사에서 개인에게 원하는 그 월등한 스펙이 예전에는 한두 가지였다면 지금은 이제 4, 5가지로 증가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고스펙을 지녔더라도 좀 사회적으로 많이 취준생들을 위축시키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 세대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자식 세대들한테 너네는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뭐 대기업을 가고 이런 길을 만들어주고 학습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대학을 딱 입학할 때부터 공무원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사기업은 너무 그렇게 과열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또 코로나가 겹치면서 아무래도 취업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게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취업을 실제로 준비하다 보면 전설 같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나 때는 말이야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대기업에서 대학교 다 찾아와서 공부 잘하는 인재들은 다 데려갔었다. 엄마 아빠 때는 대학만 잘 나오면 그래도 좋은 직장 가고 그랬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정말 궁금한데 우리 패널분들 진짜 그랬나요? 그게 이제 저 때랑 저희 선후배 몇 년 고 사이인데 졸업할 무렵에 이제 사회 분위기하고는 달리 사업이 되게 잘 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뽑고 있을 때여서 해외 진출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졸업할 무렵에는 학점과 상관없이 쌓여있는 입사 지원서들 중에서 골라서 갔다라는 와. 전설들이 와,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부럽습니다. 반면에 사실 지금은 어떤가요? 신입을 뽑는데 경력을 묻고 그래서 인턴 하나를 하려고 해도 온갖 서류에 AI 막 역량 테스트 최소 3번의 면접 정도는 다 봐야 하고요. 과정에서 떨어지면 온갖 스펙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요. 잠깐만, 그러니까 남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더더욱이 눈을 낮추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지금 청년들이 진짜 하고 있는 노력과 스펙을 생각하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눈만 높은 걸까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그 더 나은 일자리가 그냥 연봉이 높고 고용 안정만을 말하는 걸까요? 유닉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직장을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연봉과 고용 안정성이 중요했지만 성장 가능성, 조직 문화, 직무 등 다양한 응답이 비등비등하게 나왔었어요. 대기업과 공기업을 제외하면 근로 조건이 기대 이하이거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곳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조직 문화나 성장 가능성, 직무가 맞는 선택지는 더더욱 찾기가 힘들어지죠. 이걸 단순히 눈이 높고 낮은 개인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지요.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 그냥 똑같은 의자만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공무원 의자 아니면 뭐 대기업 의자. 근데 정말 한국 사회에서 꼭 지금 그 의자가 부족한가? 아니면 딱 사람 원하는 의자만 부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독일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혹시 안튼 씨 뭐 어디 아는 회사가 있으면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우연히 제가 아는 회사가 있어요. 딱 당신 같은 사람 뭐 지금 사실 찾는 중인데요. 한번 소개해 드릴 수도 있어요. 좋아요. 단 하나만 있어요. 서울 아니고 지방 있는 회사이거든요. 그럼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사실 그냥 서울만 찾는 거예요. 의자, 서울만 있는 의자, 좋은 의자, 편한 의자. 젊은 사람들 자꾸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내가 잠깐만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당신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 조금 눈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20대 구직자 청년 60여 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공통적으로 들은 말이 이제는 희망 진로 같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면접 보러 오라는 말조차 없고 정말 막막한 거죠. 특히 항공, 여행, 문화 이런 분야를 지원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회복이 될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감도 안 오는데 사실 이 청년들은 그 직업 하나를 얻으려고 10여 년 정도를 그러니까 청소년기부터 치면은 길게는 10여 년을 자기가 가진 모든 시간과 노력과 또 가족들이 가진 경제적 자원까지 다 쏟아 부은 거거든요. 어른들이 좀 쉽게 눈을 낮춰라 이렇게 말하지만 아마 자기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갑자기 일을 낮추면 일자리의 질이 얼마나 그동안 양극화돼 있었는지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일자리는 너무 좋고 좀 나쁜 일자리는 너무 나쁘거든요. 이 청년들이 앞으로 20, 30년, 40년 일을 할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눈을 낮춰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에 이제 만 29세 미만의 공시생이 37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30대 그 이상의 공시생을 합하면 수는 더 많아지겠죠. 근데 그게 얘기해 주는 게 결국 우리 사회에 공무원보다 더 좋은 보상, 더 나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직업이 저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이라든지 혹은 선발 과정이 적어도 좀 공정해 보이고 예를 들면 이 과정에서 스펙이라든지 외모라든지 내 부모님의 직업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일단은 거기에 뭐 공무원이 되고 나면 복지도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공무원으로 몰리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고 뭐 너 지역에 가도 되잖아. 너 창업은 해도 되지 않니? 왜 도전을 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새 청년들이 창업하라고 도전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건 좋은데 그 얘기를 공무원들하고 대학 교수들이 본인들한테 얘기하면 짜증난대. 네, 맞아요. 자기들은 굉장히 안정되게 살고 있으니까 인간이라는 동물 자체가 되게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정이라는 거의 기본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예상 가능함인데 지금 현재 이제 미래가 얼마나 나한테 잘 풀릴지에 대한 예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취업난을 많이 겪고 있는 20대 청년들은 52% 이상이 미래가 잘 안 보여라고 비관적으로 대답을 했대요. 이 수치는 아예 지금 직업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수치가 더 높은 거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 패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대 젊은 세대가 처한 상황을 잘 공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Q22 회사에 왜 충성해야 하나요? 요즘 젊은 세대에 대해서 기성세대 분들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애사심이 없고 어째 애들이 끈기가 없다. 아마 이런 통계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 직장인들의 조기 퇴사 비율인데요.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무려 30.6%. 5명 중에 4명은 첫 직장을 떠났다고 답했어요. 실제로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도 입사와 동시에 퇴사나 이직을 생각한다는 건데요. 진짜 끈기가 없는 걸까요? 일단 퇴사 이유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연봉이 낮아서, 직무가 안 맞아서, 근무 환경이 나빠서, 회사에 비전이 없어서. 저는 이런 이유들을 보고 있자니
참을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아까 그 의자의 문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주어진 현실 사이의 괴리가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나. 회사니까 좀 참고 버텨야지 라고 말씀하고 싶으시죠? 그러나 이 저성장의 시대에 참고 버티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건 스펙 경쟁과 역대급 취업난. 이 세대들이 무사히 취업을 해서 꼬박꼬박 월급을 저축해도 내 집 하나 갖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죠. 이런 세대에게는 한 직장 한평생 간다는 말이나 회사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다 하는 말 같은 건 아무래도 잘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 지금 청년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직장을 자주 옮기는 건 청년들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압도적으로 단기 근속 경향이 높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단기 근속자들이 이 나라에서 뉴 노멀을 이미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심지어는 한 직장에 오래 다니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한 조직에만 있다 나왔던 사람이 뭐 치킨집밖에 차릴 게 없다. 이런 거 다 봤기 때문에 이미 IMF 외환위기 때라든지 금융위기 지나면서 어차피 조직이 개인을 끝까지 책임져주지 않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배 세대들은 한 입사하면 한 3년 정도 좀 느긋하게 평사원일 때는 뭐 회식 장소 열심히 잡고 부장님, 과장님 뭐 취향 파악도 하고 이러면서 보낼 수 있었지만 지금 청년들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어요. 하루빨리 내가 여기서 뭘 배워야 할지, 어떤 것을 전문성을 쌓아서 나가야 할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직장이 보이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서점에 가보면 일과 삶에 대한 책이 진짜 많거든요. 익숙한 워라밸 얘기부터 뭐 퇴근 후 유튜버 되는 법, 아니면 무난하게 퇴사하는 법, 퇴사하고 쓴 여행 에세이 같은 것들.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너한테 직장이 어떤 의미야? 무슨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질문들과 직간접적으로 되게 많이 노출이 되는데요. 저는 유닉을 구독하는 청년들에게 당신에게 일이 어떤 의미냐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돈을 버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나의 행복과 성장, 삶의 의미를 찾는 중요한 수단이라고도 대답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모습이 일부 기성세대들에게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은데 패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애사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옛날과 비하면 요새는 젊은 사람 애사심 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애사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회사는 저한테는 잘 안 해주니까 왜 나는 회사한테 나의 시간 줘야 돼요? 나의 열정 줘야 돼요? 근데 그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열정 없이 일하면 그냥 나의 시간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그 애사심, 그 조건, 일하는 조건, 월급 상관없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애사심 있으면 윈윈 된다고 생각해요. 회사만 뭐가 받는 게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도 뭐가 받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저렇게 슐츠 씨 같은 꼰대 아저씨가 있구나 좀 놀라긴 했는데 저도 사실은 슐츠 씨 의견에 상당 부분 좀 동의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돼요. 기업에 충성한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충성한다? 약간 저에게 있어서 충성이라는 말, 누군가가 기업에 충성한다는 말이 약간 정조, 정절 이런 것처럼 굉장히 좀 고리타분하고 좀 시효가 다한 단어처럼 저에게는 여겨져요. 일하는 사람이 기업에게 충성한다? 기업은 일하는 사람에게 왜 충성하지 않나요? 완곡하게 표현해서 애사심이라는 표현을 안톤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애사심의 반대말은 무엇인가요? 존재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충성하고 기업도 우리에게 충성하면 좋지요. 근데 그것을 정의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에 자주 하게 됩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특히 요조 씨가 말씀하신 왜 회사는 구성원에게 충성하지 않는가 그 질문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N잡러, M4 세대, 90년대생, 퇴준생, 개인주의 등등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름표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결과의 키워드가 우리 청년 세대의 본질이거나 일반적인 정체성은 아닐 겁니다. 그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적응하면서 보이는 어떤 단면들이 아닐까 싶어요. 한편으론 제가 아니에요. 청년 이렇지 않습니다. 막 뭐 대표하듯이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 역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청년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에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청년은요, 하나의 동질한 집단이 아닐 뿐더러 청년을 하나의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부터 어떤 개인들은 소외되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최근에 저희 팀원이 우리 회식 좀 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보통 젊은 친구들 회식 같은 거 싫어한다고들 하지만 마음 맞는 저희 팀원들은 같이 밥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젊은 세대도 일과 나를 완전히 분리하고 싶다기보다는 좀 더 건강하게 어우러지는 걸 바란다고 생각해요. 그런 직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노력하여 일궈낸 성과와 발전 위에 지금의 세대가 더 좋은 미래와 사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 분들은 청년들과 더 좋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조금 더 열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분들은 앞선 세대가 노력하여 만든 결과 역시 존중해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 우리 요조님의 곡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의 제목은 안식 없는 평안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삶이 아니라 불안하지만 앞으로든 뒤로든 걷고 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건요.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나는 과연 가치 있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용기 있게 계속 묻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누가 어떻게 이름 붙이고 바라보느냐에 관계없이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는 제 몫의 물결을 열심히 만들며 살 거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른들도 그들의 물결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